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면접에서 떨어지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고 내가 되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추구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는 목적을 찾아낸다면 내면에서 힘이 자연스레 솟아날 것이다. 저는 진짜 20대 내내 꽉꽉 채워가지고 진로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와, 근데 이게 정말 진로라는 거는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나아가는 길?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진로라는 거는 저희가 막 그냥 진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한 20대, 30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진로라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아니면은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 동안에 계속 하는 거구나. 이 진로 고민이라는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뭔가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결정해야지, 20대 때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20대 때 직업을 결정해서 뭔가 경력을 쌓아서 또 30대 때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루트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20대가 왜 남들보다 진로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냐면요. 일단 기준 자체가 하고 싶은 거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서 뭔가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는 뭐 아나운서, 스튜어디스, 음악 심리치료사 이렇게 꿈이었다가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제가 우연히 뮤지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재밌게 활동을 한 거죠. 뮤지컬 배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시를 거쳐서 뮤지컬 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딱, 난 뮤지컬 배우 이렇게 땅땅땅 한 게 아니라 4년 내내 고민을 했던 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건 맞았어요. 노래도 좋아하고 연기도 재밌고 춤도 잘 추고 싶고 뭔가 제가 생각하는 배움이 너무 많은 직업일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모든 직업이 다 배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4년 동안 뮤지컬 학과라는 곳에 이제 진학을 하게 돼서 공부를 했던 게 저는 후회가 전혀 없고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뭔가 항상 이 아쉬움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진짜 뮤지컬 학과에 들어온 친구들은 뮤지컬이 너무 좋아서 진짜 막 덕후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좋아하는 또 롤모델의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롤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최애 작품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작품 되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봐야 되고 어떤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되고 싶고 이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이 작품 되게 괜찮네. 여기서 배울 점 있네. 이런 이야기가 재밌고 이런 캐릭터가 되게 매력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대학생 때 제 상황이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싶을 정도로 이 환경적으로도 받쳐주지 않았고 저도 막 성격이 평온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저를 몰아붙이는 성격이었어가지고 난 더 열심히 해야 돼, 뭔가 더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대학생 때 3학년, 4학년 이때 몸으로 이게 오더라고요, 증상이. 그래서 발성장애를 가지게 됐고 무대가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그래서 정말 엉망으로 사실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었어요. 정말 종강총회도 가지 않고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되게 간추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그냥 저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 컸어요. 노래를 잘 부르기는커녕 말도 제가 제대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런 제가 되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또 제가 졸업을 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진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뭐 공장에서 포카 넣는 알바도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나오고 올리브영 알바도 이렇게 멘트를 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정도였으니까 면접에서 떨어지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고 내가 되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을 안 해도 되는 일을 찾자. 그때 좀 생각을 했던 게 피팅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때 마침
저희 집 근처에 피팅 모델을 구하는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옷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옷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저를 꾸밀 줄도 모르고 막 화장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연습할 때는 편하게 그냥 트레이닝복 세트 이렇게 입고 사이트 같은 것도 잘 안 들여다보고 이랬는데 믿져야 본전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일단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일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4년의 경력이 있는 피팅 모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도 그렇게 이 일에 만족하지는 못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른 알바보다 시급도 높았기 때문에 계속 일이 이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이거는 제가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 있고 돈을 벌기 위한 생계 수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노래에 대한 열망이 아직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일에 딱 집중하지도 못했고, 제가 뭔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못하는구나, 안 맞는구나, 내가 그렇게 모델처럼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좌절감도 많이 겪게 됐었어요. 근데 또 그중에 가장 컸던 게 발성장애 였었는데, 전 제 평생의 꿈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노래는커녕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발성 레슨도 듣고 정말 발성 장애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고 이비인후과도 꾸준히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절망스러웠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진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을 하면서도 같이 일하는 사장님에게 저는 개그우먼이 되고 싶어요. 아, 저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알바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항상 100% 모든 일에 다 집중을 하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그게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모델이라는 느낌을 보면 진짜 뷰티에 관심이 많고 옷도 정말 잘 입고 포즈도 진짜 잘 취하고 막 SNS에 팔로워 수도 되게 많고 이런 느낌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이가 이게 점점 들어가면서 내가 과연 이 모델이란 커리어를 점점 늘려갈 수 있을까? 이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심리학 학사도 따고 영어 쉐도잉도 하고 글쓰기도 하면서 내가 뭔가 모델 일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느낌이 든 거예요.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질 못하니까 단호하게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작곡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작곡 수업을 받게 됐어요. 그때 피아노 코드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하게 되고 실제로 노래도 만들어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내가 작곡가라는 게 되고 싶나 했을 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내가 뭔가 전문적으로 이거를 딱 하려고 했을 때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절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되게 철이 없는 사람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 도대체 뭘 하고 싶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었어요. 작곡도 아닌 것 같고 보조 출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었다 보니까 그건 몇 번 정도 했었었거든요. 이걸 한번 직업으로 가져가 볼까 해서 보조 출연 회사도 4군데나 등록을 해가지고 좀 꾸준히 다녀봤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빡센 거예요. 출근 집합 시간도 새벽이고 내가 언제 퇴근할지 모르고, 제가 또 피팅 모델을 했다 보니까 거기랑 또 대우도 너무 다르고 내 이름도 없고 거기 환경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광염도 있었다 보니까 내가 원할 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에 대한 단점이 너무 컸었고요. 아,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그만뒀었어요. 제가 KT위즈라는 야구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스텝을 하면은 무슨 일을 할까?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한 8번 정도 일을 나갔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응원하는 야구단의 어떤 한 일원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덥기도 더웠지만 또 일도 빡셀 땐 되게 빡셌지만 그거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거기에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스포츠 어떤 직원으로 제가 계속 일을 하는 제가 상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번엔 또 뭘 할까. 네, 그래서 그냥 단기 알바로 전
무조건 즐거워야 되거든요, 일은. 또 행사, 경기 이런 거에 대해서 스텝을 잠깐 하게 됐다가 이사 이슈가 있어서 제가 집을 옮기게 되면서 잠시 일을 쉬게 됐어요. 저는 약간 운명론자여가지고 돈이 또 없다 보니까 모델 알바를 몇 번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때에도 모델 알바가 한 번 돼가지고 돈을 좀 벌 수 있겠는데 싶었는데 거기도 그냥 합격을 했는데 잠수를 타버리신 거예요. 난 진짜 아닌가 보다. 모델이 진짜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좌절감도 많이 겪었었고 또 그러다가 전 또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글을 써왔었고 교내 글쓰기 대회가 있으면은 상 탄 적도 몇 번이 있었어요.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구조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책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글도 완성해보고 또 수익도 내보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국취제를 올해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땅땅땅 정한 게 작가였고 근데 작가라는 직업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20대 때 이렇게 진로 고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기술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초점으로 이제 국취제 상담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바리스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잠깐 그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파리바게트를 잠깐 단기 알바를 했었는데 이 숙련된 직원분께서 계시다 보니까 그분이 거의 음료 파트를 다 하시고 저는 이제 빵 계산하고 잡일 같은 걸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커피 머신을 딱 한 번 이용을 해봤었는데 스팀 치는 그걸 뭐라 그래? 스팀 노즐? 그게 되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막 치지직 소리도 나고 뜨거울 것 같고 연기도 엄청 막 나고 이러니까 그게 겁이 나서 알바를 바로 도전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과정을 통해서 커피 머신이랑 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급 자격증을 따게 됐고 이 바리스타를 정말 진심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한테 변화가 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 라떼 아트 수업을 들을 때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원래도 이 관절 쪽이 좀 약하거든요. 손목, 발목, 무릎 이런 데가 안 좋은데 3시간 동안 계속 이 라떼 아트를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손목이 더 안 좋아져서 과연 내가 진짜 바리스타 알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소라와 진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모델 일에 진심이었네? 내가 모델을 진짜 하고 싶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문점들이 많이 풀리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모든 스타일에 다 맞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소라님, 홍진경님도 보시면은 본인한테 딱 어울리는 이미지나 또 디자인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피팅 모델 일을 할 때에는 제가 모든 옷에 다 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어떤 환경에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몸뚱이가 하나인데 특히나 나는 하고 싶은 일도 다른 게 너무 많은데 그걸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되게 컸었어요. 뭔가 되게 모델 일이 산처럼 느껴지는 느낌? 그냥 바라보는 것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 보여서 무력감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모델이라는 직업이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옷을 입었을 때 딱 그 옷이 잘 어울리면은 그 쾌감이 있잖아요.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그만두고 나서 제가 보조 출연할 때 그때도 상황별로 제가 옷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극을 할 때에도 내가 궁녀인지 일반 백성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옷도 다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뮤지컬학과 다녔을 때에도 내가 어떤 배역인지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걸 되게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대역을 들어가게 된 적이 있어요. 전 보조 출연 회사를 들어가는데 조보아님 대역으로도 촬영을 한 번 했었고 그냥 보조 출연으로 진짜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대역으로 캐스팅돼서 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되게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약간 모델처럼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델 일을 관두기까지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다시 모델로 돌아가긴 싫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또 한 번은 제가 토스에서 페이스페이 관련해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촬영에
일종이잖아요. 되게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제가 되게 카메라를 좋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나한테 너무너무 잘 맞는구나. 나는 이게 되게 재미가 있고 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남들은 아이디어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저는 진짜 아이디어를 막 턱턱턱 이렇게 내버리고 또 뭔가 제 모습이 보이고 촬영을 하고 뿌듯함도 느끼고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내가 이걸 진짜 관심이 있네? 그걸 알게 됐어요. 그 경기장에서 유니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이 직원분들이 입는 이 유니폼 내가 진짜 입어보고 싶었는데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뭔가 살이 찌는 느낌이 들면 그게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되게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언제나 은연중에 내가 다시 모델로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약간의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소라와 진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제가 부정적으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모델은 항상 선택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내가 거절당하면은 내 자존감이 깎이는 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못 견뎠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는 일이 많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일이 없을 수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이걸 지적받을 수가 있고 내가 약간 자신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항상 뭔가 일이 많아야 되고 잘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기대를 제가 스스로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실망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전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때는 뭔가 내 이미지에 맞는 일을 찾으면은 이게 일이 더 쉬워지고 더 길이 열린다는 걸 몰랐었어요. 어떤 거든지 다 지원을 해보고 진짜 막 안 맞는 영역 있잖아요. 뭐 섹시라던가 뭔가 시크하다던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배제를 했지만 그게 아니면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내가 잘해야만 해 하는 게 강해서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 딱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절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보면 또박또박 자기 일을 잘 걸어가고 있고 항상 돈을 벌고 있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전 너무 한량 같고 뭘 해도 이게 막 딱 이게 맞아 난 이게 적합해 하고 쭉 밀고 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되게 이게 항상 돈은 없고 스스로 실망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소라와 진경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서 나는 다시 모델이 돼야겠다. 이번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스스로 너무 기뻤어요. 제가 진짜로 꽉꽉 채워서 했던 이 진로 고민을 물론 또 다시 하겠지만 뭔가 한 단계 스텝업 했다라는 기분이 너무너무 들고 모델 일을 2년 전에 그만두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후회가 없어요. 비록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항상 결과를 내왔던 건 아니거든요. 뭔가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도장을 하나 딱 찍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너무 스스로 뿌듯하고 난 이제 손 털었어 라는 일도 생기고 이건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구나. 근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씩 시간을 내서 여기에도 좀 투자를 해야지 라는 일도 생겼고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예요. 진로라는 게 내가 나아가는 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다시 찍는 이유도 그 동안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시 모델이 돼야지. 얼굴에 나오는 모델이 돼야지. 그리고 내 이미지를 찾고 거기에 좀 맞는 곳을 내가 들어가야지. 여기서 끝냈었어요. 근데 또 거기 이게 모델이라는 것을 갇히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조금 변화가 생긴 게 뭐였냐면 요즘은 또 시대 자체가 하나의 직업에 또 국한되거나 딱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난 어떤 모델이 돼야 될까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저의 수식어가 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뭔가 이 TPO의 진심인 모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워레인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슈퍼전대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서 고등학생 때도 자습 시간에 막 보고 그랬는데 저런 옷 입어보고 싶다. 뭔가 진격의 거인 이런 걸 봐도 저런 거 입어보고 싶다. 이런 조사병단 옷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헬스에도 관심이 생기고
또 발레도 관심이 생기는데 그런 옷을 입어보고 싶다라는 걸로 이렇게 항상 생각이 이렇게 뻗어나가더라고요. 이번에 또 제가 롤에 관심이 생겼어요. 정확하게는 T1에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T1 그 유니폼이라 해야 되나? 그 자켓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 이걸 입어보고 싶네? 사실 이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이유가 너무 강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진짜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떤 걸 재밌어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었었어요. 근데 방향성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별종같이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진로 고민이라는 것도 친구들이한테 할 때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내 마음을 알까? 내 상황에 대해서 100% 이해해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전 진짜 하고 싶은 거를 거의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 사람이라는 게 계속 그냥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워홀도 가고 싶고 다른 나라 여행도 하고 싶고 발레도 도전해보고 싶고 진짜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는 난 도대체 왜 이래? 직업에 전념해야지 왜 이러냐고 이렇게 좀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수식어가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저희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정말 일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이 일을 즐기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뭔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고 뭔가 이 사람은 뭐야? 라는 경험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통제할 수 있는 건 나 스스로밖에 없는데 좋은 일만 스스로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스스로에게 의문점이 드는 저 자신을 수용해주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도 그런 마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그냥 모델이라는 직업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했다면은 정말 안 좋은 기억만 끌어안고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또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요. 모든 게 다 즐거워요. 그게 다 돈이 돼요.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와 더 친해지는 느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걸어가는 이 진로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에서야 난 진짜 모델 일을 하고 싶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알바 지원을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한 군데에서 합격이 되어서 지금 모델 일을 주 1회씩 나가고 있어요. 진짜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정말 진심으로 무언가를 다 해도 안 될 때가 있고요. 진짜 다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일이 그냥 들어올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고 돈이 있을 때가 있고 돈이 없을 때가 있고 또 내가 무언가 사람들한테 받을 때가 있고 돌려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고 다시 한번 나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한테 너무 가혹했거든요. 왜 이거밖에 못해?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해? 이런 말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성장애를 너무 고치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노래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여기에 매몰됐을 때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노래 부르다가 스스로 막 머리를 때릴 때도 있었어요. 그게 되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꿈이 저보다 더 크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이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수입 0원이었던 적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부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고 내가 계속 살아있는 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회라는 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그냥 무기력한 저도 찍고 작가라는 직업을
결정하고 글 쓰는 하루를 보낸 브이로그도 찍었고 그냥 백수였던 브이로그도 찍고 이랬거든요. 지금도 사실 백수에 가깝긴 해요. 일도 하나밖에 없고 저도 앞으로 제가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 마음에 좀 귀를 기울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있어서 좀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불안할 때, 조급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우당탕탕 넘어지면서도 계속 걸어왔던 제 자신이 예뻐 보일 때가 생긴 것 같아요. 무언가 결과를 내야만, 뭔가 성취가 되어야만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대충 일을 해도 나보다 잘할 때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 삶인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하는 이유는 제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는 저에 대한 어떤 단서라고도 생각하고 그게 제 자신의 일부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진 않아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딱 한 번밖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기본이라는 거는 확실히 지켜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다시 모델이 된다고 했으니까 저에 대한 이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저를 가꿀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충족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포즈 같은 것도 요구를 하셨을 때 딱딱 할 수 있는 모델이 이제 돼야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저라는 사람이 하는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인가는 제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일이 있다고 해서 방황을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내가 봤을 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음표를 맨 소녀라는 노래를 낸 적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너무 질문이 많은 사람 같아서 힘들어하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노래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질문은 질문대로 놔둬도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내면 근력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체크를 해놨어요. 보시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구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는 목적을 찾아낸다면 내면에서 힘이 자연스레 솟아날 것이다. 그 목적이 자신보다 더 큰 공동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삶에 큰 의미가 더해질 것이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목적을 품고 살아간다면 내 가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 이 추구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는 목적을 찾아낸다면 내면에서 힘이 자연스레 솟아날 것이다. 전 이거를 방황한 덕분에 알아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도착할 생각보다는 내가 걸어갈 생각을 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계속 그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아 진짜 계획대로 되지 않네?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건데 그래서 조금 겸허한 마음으로 하지만 나는 오늘도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모델 일을 잘하고 싶고 좋아하는 옷들을 많이 입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도전해보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보도록 스스로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딱 한 명이고 인생도 딱 한 번뿐이에요. 돈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고 일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고 때로는 일 못하는 나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정말 살아보니까 저한테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끝까지 꼬린점에 들어가는 거는 스스로 혼자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고 또 알려고 하고 보듬어주면서 걸어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자신은 없는데 확신은 있어요. 또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너무 머리 꽁꽁 싸매면서 우리 살지 맙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